안녕, 가사 단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30 청년 백수에 대한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2030 캥거루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030 청년 백수, 그냥 쉬었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42만 8천 명. 무려 42만 8천 명이 캥거루족이에요. 캥거루족이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생활비, 경제비, 용돈까지 모두 준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사람은 독립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뽑는 이유가 여러 개 있어요. 아직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집 나가면은 그 순간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생필품도 막 다 내 돈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면 생활비가 많이 든다. 이건 당연한 이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사려고 하는 2030 많다. 알겠어. 그 다음 이유가 뭔지 알아? 내 집 마련을 할 돈이 없어서.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집 마련이라는 그 기준점이 이해가 안 돼. 집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는 거지 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비용을 모으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부모님 밑에서 살아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일을 안 하면서 나이가 계속 들어가지만 부모님 밑에서 캥거루족으로 산다. 와, 근데 그게 42만 8천 명이다. 난 되게 심각하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결혼 상대를 고르든 연애 상대를 고르든 이거 하나만큼은 충족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점 중 하나가 뭐냐면 독립이거든요. 사람이 독립을 해야지 생기는 게 있어요. 사람이 독립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생계를 직접적으로 감당을 해보고 돈이 없으면 굶어도 보고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껴보고 혼자 살면서 그 삶의 여유도 느껴보고 집안일도 직접 해보고 이걸 다 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 이제 결혼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란 말이죠. 계속 부모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당연히 부모님이 책임을 져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고를 쳐도 부모님이 쉴드 쳐줄 거다, 감당해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야.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세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특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사람도 많아. 경제력은 없어. 그냥 맨 땅부터 항상 시작해야 되는 세대야. 이 세대가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경제력이 나의 경제력에 엄청 많은 영향을 느낀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교육률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어. 그래갖고 우리 세대한테 맨날 그렇습니다. 공부만 해라. 돈은 아빠가 벌게. 돈은 엄마가 벌게. 공부만 해, 제발 공부만. 그래갖고 공부만 했어. 지금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미 커버렸거든. 그럼 일만 하면 되잖아. 아, 근데 일은 힘들어. 일은 힘들어. 공부랑 좀 달라. 공부는 그래도 내가 평균치보다 못해도 부모님한테 조금 잔소리 들으면 됐거든? 근데 일은 그게 아니요. 일은 나가서 남들한테 나쁜 소리 들어야 되고 나가갖고 무시도 당해야 되고 기분도 나빠. 그리고 이런 일을 안 하고 부모님 밑에서 사는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수동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냥 사고 안 치고 무난하게 자라는 그 수동적인 삶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어릴 때는 되게 좋아하고 예뻐했을 수 있는 그 정도 있잖아. 내가 시키는 거 좀 잘하고 좀 착하거든.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삶이 수동적이에요. 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애들이 수동적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부모님이 애가 뭘 하겠다 그러면 다 반대해. 어린 시절에도 예를 들어 나가 놀았어. 공부 좀 하라고 하면서 노는 걸 못하게 한다든가, 애가 나중에 좀 컸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 아르바이트 하지 말래. 자격증이나 따래. 그러면은 애가 자기는 이걸 하고 싶음에도 어쩔 수 없이 또 부모님한테 거절을 못한다? 그 수동적이거든. 이미 인생이 너무 어릴 때부터 수동적이었거든. 그래갖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사람의 인생에서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자기 삶이 자기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캥거루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 이렇게 캥거루족이 결국 되잖아? 그러면은 결국 이 짐을 짊어지는 건 또 부모야. 제일 불쌍한 세대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사실 우리 세대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가 불쌍하다 그래. 근데 나는 우리 윗세대인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진짜 제일 불쌍해. 마처 세대라 그러거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야. 제일 불쌍해.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이 캥거루족이 정말 30대 40대가 돼서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캥거루족으로 계속 살아요. 우리나라에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세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노력이 부족하다.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라는 그 마인드를 왜 못 갖냐. 그냥 너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말고 그냥 좀 일단 부딪혀봐라 라는 말을 하거든. 근데 그걸 떠나서 이런 사람들은 뭘 부딪혀볼 생각도 없어. 그냥 굉장히 인생이 많이 수동적이어진 상태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지금 빼앗긴 상태예요. 이 사람들.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만든 부모 다, 세상 다, 사회 다 탓을 그렇게 남한테 돌리는 거야. 왜? 나에게서선 찾고 싶지 않으니까. 왜? 나는 부모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사고 안 치고 말썽 안 부리고 부모님이 하라는 거 꾸역꾸역 했으니까. 그러니까 탓할게 부모 탓이랑 사회 탓밖에 없어. 정말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이런 뭐 청년 백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캥거루족에 대한 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생산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높아지는 거겠지. 우리 시대 때는 부모님이 뭐든지 다 해줘야 한다?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 자녀가 뭔가 사고를 쳤어. 부모님이 당연히 커버해줘야 되고 자식이 넘어졌어. 부모님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부모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세대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자식 혼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를 해. 그러면서 이 자식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힘을 조금씩 길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부모 세대가 개입을 했고 아이의 책임감을 덜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가 의지박약한 아이로 성장을 하게 돼버려. 일례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정책 중 하나가 청년 빚 탕감해주는 정책이거든요. 부모 병원비를 대느라 그런 빚까지 나는 이해는 하겠어. 근데 주식하다가 투자하다가 그런 돈 탕감해준다고요? 이게 전형적인 옛날 부모가 망한 교육을 하는 경우거든? 무슨 뜻이냐면 예전 부모 중에 자식한테 용돈을 하루에 1,000원씩을 준다고 쳐봐. 이 자식이 1,000원으로 닭꼬치를 못 사 먹어. 닭꼬치 2,000원이거든. 근데 1,000원이면 핫도그는 2개 사 먹어. 그러면 핫도그에 만족하는 걸 가르치거나 이 다음에 하루 안 먹고 돈을 모아서 2,000원으로 닭꼬치를 사 먹는 걸 가르쳐줘야 돼. 그게 용돈을 주는 이유고 그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이유야. 근데 돈이 1,000원이 부족해서 핫도그를 못 사 먹으니까 2,000원을 주네? 닭꼬치 사 먹으라고 돈을 주네? 돈 부족해? 돈을 채워주네? 그러면 자녀는 왜 돈을 모아서 굳이 다음날 2,000원으로 모아서 닭꼬치를 사 먹어야 되는지 경제관념이 이게 제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돈 없으면 부모가 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커서도 똑같아. 내가 집을 샀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면 그 돈의 부족한 부분을 부모가 당연히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 만약에 못 채워주잖아? 우리 부모가 무능력한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진짜 잘못된 경제관념을 자녀한테 심어주는 거거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방식이다 그게. 근데 그걸 우리 정부가 하네? 빚을 졌어? 그것도 네가 투자하느라? 어이구, 네가 다시 일할 수 있게끔 빚을 일단 탕감해줄게. 그러면 이런 사람 한 번 정부가 탕감해줬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지. 나중에 또 투자하다가 또 파산해가지고 또 정부야 네가 돈 좀 대신 갚아줘 한다고. 좀 잘못된 관념을 가르치는 부모랑 다를 게 뭐냐고 이 정부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욕 먹을 거 감수하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친구들은 결국 다시 부모 탓하고 다시 사회 탓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뼛속까지 고치기가 힘들어. 진짜 이런 애들을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려놓고 얘네들이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돌려놓고 얘네들이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 중 정말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자기 삶의 주체가 본인임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기 삶의 주체가 본인임을 느끼게 해주는 게 진짜 어렵고도 간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이제 경제관념을 다시 세워라. 신용카드 쓰면 안 돼. 매달 가계부를 써. 매일 네가 얼마를 쓰는지 가계부를 쓰고 너의 삶에 맞춰서 돈을 써봐. 너의 삶 이상으로 오버하는 돈을 쓰지 말고 너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면서 매달 가계부를 쓰면서 네가 네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감정을 배우고 네가 네 삶의 그 경제성을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뭐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운동을 하면은요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처음엔 당연히 불가능해. 처음엔 당연히 불가능한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되거든. 살을 내가 원하는 만큼 빼보고 하면서 성취감을 조금씩 느끼다 보면 내 삶을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통제감이 생겨 나에게.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해보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전과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생겨. 예전에는 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너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쉽게 생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자기 통제감을 올려주잖아?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게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뭘 하냐? 독립을 해라. 부모님이 갖다주는 반찬 먹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모님 또 뒷바라지 해주지 말고요. 자녀가 혼자 스스로 없으면 굶어도 보고 없으면 단기 알바라도 가서 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생활도 해보고 그러면서 사회랑 부딪혀 봐야 자기 통제감, 자기 몸에 대한 무게를 느낀다고. 본인이 돈에 대한 무게도 느끼고 자기에 대한 무게도 느낀다고. 그렇게 됐을 때 사회에 부딪혀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 처음부터 부딪혀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너가 지금 하는 말이 부모 탓을 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야. 내가 부모 탓을 하라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똥 못 닦는 성인으로 키워버린 거 부모님이 옆에서 함께 서포터를 해서 독립을 시켜보자. 우리 이 녀석들 독립시켜서 사회생활 좀 해가지고 세금 내게 하자. 이런 생각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